아니 유선희 기자님은 오늘 방송 처음 나오셨는데 좀 감회가 좀 어떻습니까? 여기를 항상 영상으로 보다가 직접 만나뵈서 너무 신기하고 네. 노를 끼치지 않는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아 오늘 또 이제 기라성 같은 평론가님 이렇게 오윤혜 씨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방송을 잘할 수 있을 테니까 네. 있는 그대로 눈으로 목격한 사실만 자 우리 독자 여러분들께 잘 전달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 기자님은 지금 요즘 헌재에 가신 분이라는 그렇죠. 건가요? 사회부 법조팀 소속이고 오. 지금 헌재를 주로 취재하기 때문에 우리 피청구인 모습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와. 요즘 어떤 모습이죠? 요새 제가 2번을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요새는 이제 강변하는 모습을 주로 목격을 하면서 이제 새롭게 계속 갱신하는 이 발언을 보면서 약간 이제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살은 네. 좀 빠진 것 같고. 뭔 소리예요? 그죠? 살이 빠졌어. 무슨 살이 근데 빠져? 약간 야윈 모습이 그 약간 네. 수척해져. 과거보다는 많이 확실히. 그 전에는 얼마나 뚱뚱했다는 거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보다 이제 머리가 이제 이제 머리를 손질을 하더라도 염색을 하지는 않아서 그런지 점점 이제 흰머리가 좀 늘어나고 많이 있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거고. 네. 눈은 자주 감고 있던데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내리시고 그건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하고요. 아, 약간 진짜로 실제로 가까이서 실제로 보게. 근데 아, 처음에는 진짜요? 저도 약간 잘못 봤나라고 네. 했는데 실제로 졸기도 하는데 약간 이렇게 꾸벅 이런 예, 느낌. 살짝 졸기도 하는데 어. 약간 이제 또 본능적으로 좀 본인이 이제 반박해야 되는 어떤 말을 할 때는 타이밍에는, 그때 예. 이제 일어나서 약간 도리도리를 하면서 이제 갑자기 이제 변호인도 불러서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목격할 수 진짜.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구나. 자기 네. 파면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썩을 수도 있는데도 그냥 잠이 오는구나. 그 와중에도 잠이 국민들이 와. 잠이 안 오는데 자긴 잠이 오는구나. 아니 어쩌면은 그런 대박이다. 증인이 나온 타이밍에는 뭔가 좀 걱정 안 해도 되겠다는 얘기를 들은 아, 것처럼 하는 맞아, 부분도 맞아.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 네. 맞아. 내가 여기서 이 네. 자리에서 꼭 뭔가를 얘기할 때 네.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할 때는 펄떡 일어나가지고 막 그 변호사들한테 아직 그 적응이 안 됐을 지시하고 거예요. 응? 뭐가요? 아직 적응이 안 됐을 독방이? 거예요. 독방인데 또 아직 앞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내가 여기 갇혀 있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네. 아직은 실감을 못 체감이 할 안 되기 거예요. 때문에. 체감이 안 날 거예요 아직. 그리고 좀 아. 출정도 다른 그 네. 피고인들에 비해서 사실 많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사실 제 생각에는 서울 구치소가 이제 잠자리예요, 잠자리. 맞아. 지금은, 맞아. 네. 아니 맞아. 그 가 있어도 뭐 언론 보도 보면은 계속해서 뭐 국민의힘 뭐 의원들 면회 오지, 변호사 접견 오지, 그러다 틈나면 또 밖에 헌법재판소 가지, 가서 서원들을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잠자리지. 지금은 아직은. 근데 저는 출석을 원래 그냥 일반 재임 기간 그러니까 근무를 할 기간에 사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시간이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늦게 출근. 맞아, 맞아. 예. 근데 진짜 일찍 헌재에 오거든요. 1시간 일찍 와요. 아, 거의 진짜로? 9시 3분 이럴 때 온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10시 시작인데. 예. 그래서 출석률이 굉장히 좋아서 약간 이거 출석이 아니라 거의 뛰쳐나와서 헌재 오는 것이 아닌가. 아니요 그 생각하고 시간에 있어요. 제가 매주 한 일주일에 한 번 그 시간에 딱 움직이거든요. 아, 오가는 지역이군요. 예. 얼마 전에 윤석열 딱 그 헌재 어. 출석하는 시간하고 시위대가 막 그 안국동 사거리로 뛰어들었던 게 겹친 거예요. 광화문 일대 차가 다 꼼짝도 막혔죠? 못했어. 맞아요. 저도 한 그런 적 200m 있었어요. 가는데 한 40분 걸리는 막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맞아요. 여전히 민폐를 끼치고 아, 있나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도 언론의 다수는 사실은 홍장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이제 기사를 쓰는 편인데 네. 유독 한 언론사만 열심히 홍장원의 신빙성을 흔들기에 나서는데 솔직히 유선희 기자는 현장에서 홍장원의 증언도 봤을 거고 홍장원의 증언을 탄핵하려고 하는 대리인단의 태도도 봤을 텐데 솔직히 들어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저희 모두의 반응은 홍자원의 전 차장의 증언을 듣고 아 정말 시원하다. 저렇게 증언이지. 이게 진짜 듣는 대다수의 기자 입장들도. 모두가 예, 깔끔하고 네. 근데 저희가 그걸 얘기를 하면 다 타이핑을 하잖아요. 근데 주술어가 거의 보통 이제 말을 하면 좀 꼬이기 마련인데 오, 그렇지. 되게 잘 맞아요. 그 딕션도 좋고 목소리도 좋지만.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증언 자체도 사실 되게 일관성이 있고 네. 이제 메모를 탄핵하는 것 자체가 사실 되게 본질 흔들기다라는 맞아요. 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검거 요청 이것도 맞아요. 이제 사실 네. 이제 14명을 적고 그 메모에 뭐 정서 다시 다시 보좌관을 쓰고, 통해서 예. 쓰고 이런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구한테 들었으니까 사실 메모의 존재가 발생하는 아니, 것인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가 다 하나 그 첫 번째가 아니라는 이유 뭐 보좌관이 했다는 이유 뭐 그리고 CCTV 봤더니 뭐 사실 그 썼던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되게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본질을 되게 흔든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네. 윤석열 변호인단들이 되게 궁금한데 그 말라 했어. 김계리 이분은 그거 말을 했어. 정말 윤석열의 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있는 분들인지 탄핵 심판 스타야. 아니면 뭐 정치적인 야욕이 있어가지고
뭔가 계속 그렇게 가는 건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이 진정성. 근데 저희가 김기리 변호사의 그때 그 홍장원 때 했을 때 진짜 엄청 되게 그 감정적인 걸 넘어서 되게 신경질적으로 엄청 했잖아요. 맞아, 예. 그래서 약간 저희 그렇게 신경질적인 사람 처음 본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사실 기자들이, 김기리 변호는 되게 좀 정말로 그 어떤 선을 좀 넘은 수준으로 사긴 했죠. 그리고 왜냐면 뭔가 발언을 해야 되는데 계속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고 그리고 자꾸 너무 이제 신경질적으로 말을 하니까 네. 홍장원 차장도 이제 말하다가 이제 중간에 본인이 계속 이거는 뭐 아니다라고 말도 하고 나중에 이거는 어디서 나온 정보냐라고 이제 되묻기도 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본질에서도 맞아. 벗어난 질문을 예. 많이 했기 때문에 근데 네. 듣기로는 과거에 같이 이제 사법연수를 했던 다른 이제 부장판사 이야기로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 잘 과거에는, 모르겠습니다. 네. 뭐가 아니, 그 목적을 갖고 흑화한 나왔을 것인지. 테니까. 예. 아, 근데 홍장원을 어제 흔들어야 같은 경우는 되겠다고. 뭐 재판관한테도 좀 짜증내지 아니 않았어요? 근데 윤석열이 말 직접 듣는 증신을 어제는 못하게 한다고. 예. 우리 윤석열 그 피청 부인이 네. 필살기 하나 꺼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나도 반주를 즐겨서 아는데 그러니까 이제 TMI 진짜. 홍정원 전 차장이 네. 당일에 이제 술을 한심하다. 먹었다는 걸 알게 되니까 좋아 이놈이 말하는 게 술 취해가지고 한 얘기로 횡설수설을 몰아가려고 네. 나도 반주를 즐겨서 아는데 통화를 해보니까 목소리가 딱 보니까 술을 마셨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자기도 보니까 늘 네. 그냥 술을 입에 달고 살았으면서 그 술 먹은 다음에도 막 다 지시도 내린 거 그런 거 같던데. 그래서 그때 그 자기가 김기리 그 변호사가 가지고 한 것도 술 먹은 내역을 막 지문한 거였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술 마시면은 하나도 기억 안 나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헛소리하고 그러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술 먹으니까 맞아. 안다고 그리고 얘기를 술 하는 거 마시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근데 지금. 저는 제일 홍장원 차장이 반박한 걸 보면서 역시 국정원 요원 출신이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반박했어요. 그러니까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때 공터가 아니고 사무실에 있대 이 얘기했잖아요. 여인영 사령관하고 통화했던 시간에 너는 공터 앞에서 메모 받아 적었다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동선 확인해보고 CCTV 확인해보니까 사무실에 있던데 이렇게 얘기했고 또 하나는 메모가 4개 버전이 있대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홍장원 전 차장이 딱 어떻게 반박하냐면은 그럼 제 전체 동선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맞아요. 네. 또 하나는 메모와 관련해서 어찌됐든 그 메모는 제가 가공으로 만든 게 아니라 메모 뭔가를 받아 적어서 그렇죠. 만든 메모라는 사실을 네. 인정하신 거네요. 이렇게 딱 반박을 해. 근데 왜냐하면 아마 아실 거예요. 국정원이 저 원지동에 있는데 국정원 청사가 있고 국정원장 관사가 그 안에 울타리 안에 같이 있어. 가까워. 예. 그러면 홍장원의 사무실도 국정원의 안에 있고 그렇죠. 예. 조태용의 관사도 국정원 안에 있어. 맞습니다. 네. 여기서 여기로 움직인 거야. 그게 무슨 뭐 바깥에 어디 한남동에 누가 가가지고 들으면 거기 30분 가져와야겠어. 그러니까 뭐 네. 공터 앞에서 있어도 줄 알겠어. 보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여인영 사령관한테 전화를 3번 받는 시간을 자기가 본인이 특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 대 후반에서 11시 넘어가는 그 시간 3번 전화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 시간 안에 움직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터나 아니면 사무실을 헷갈려서 얘기했을 수도 있고 거기가 너무 가까운 거리니까 그러니까 전화 중에 한 번은 사무실에서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전체 네.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CCTV 보니까 네가 말한 그 없던데 시간에는 없던데 이거잖아. 거짓말이네? 보니까, 네. 이렇게 국민들을 호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모지 작성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이전에도 얘기했는데 자기들끼리 다 조금씩 달라요 지금. 체포 명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그 첫 출처는 여인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여인영도 처음에 완벽한 명단을 만들어서 쫙 뿌린 게 아니라 불러주고 추가하고 이러는 네.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홍장원 말을 들어봐도 처음에 명단을 얘기해서 너무 황당해서 중간에 그냥 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어. 맞아요. 네. 그럼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잖아. 음. 그럼 메모한 거하고 기억하고 있는 거를 보좌관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메모 건네주면서 누구 이름 거기다 넣어놔? 이렇게 해가지고 줬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럼 2개 버전이 생긴 거 아니야. 또 생각해보니까 또 빠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 야 너는 그때 내가 말한 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예. 그거지. 기억해봐라. 제가 이거 여담으로- 끄적끄적 또 끄적댔어. 네. 그래 3번째 버전이잖아요. 네. 그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러저런 이것도 있는 것 지시를 들었던 같은데 것 그러면서 같은데. 메모지에 다시 썼어. 그게 4개 버전이잖아. 그러니까 여담을 말씀드리면 우리 국회에서나 이제 뭐 각 정치인들 모실 때 이제 명절에 선물하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보좌관한테 야, 그 좀 명단 좀 작성해봐라. 그래. 그럼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쭉쭉쭉쭉 적갖고 와. 뭐 10명 적갖고 와. 딱 하면
뭐 얘는 빼고 얘는 저번에 나한테 안 좋게 해서 얘는 삐졌어. 뭐 얘는 의미 없애고 빼. 아, 예 알겠습니다. 3명 뺐어. 7명 다시 들어와.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런다고 사람이 정없이 빼는 건 좀 그런 것 같다. 야, 다시 넣어라. 야, 구경이도 좀 넣어줘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는 누군지 거야. 알겠어. 그럼 넣었다 모신 뺐다 하다 사람이 보면 누군지 알거든. 그러다 보면 명단이 더러워져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그럼 이제 좀 나름대로 정선을 또 하지 이제 어디 딱 쳐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다시 뽑아가 하나, 예. 행정기사한테 더 준다든가. 그러면 또 나한테 예를 들어서 야 그게 뭐 야, 김성환 더 추가하자 그래서 아예 제가 이미 명단을 좀 넘겼습니다. 그러면은 알았어 하고 이제 또 여비사한테 전화한다든가. 그런 것은 비일비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인형은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국정원이 검거를 하러 다니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해서 최소한도로 위치 추적은 그렇지. 요청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지. 방첩사라도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누군가 잡으러 돌아다니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우리 유선희 기자도 사실은 법원 취재도 많이 해봤는데 헌재 재판 조금 다르다고 할지라도 성질이나 큰 측면에서 비슷한 건데 그 윤석열 측 대리인단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 있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윤가끔 변호사라든가 석동현 변호사 기자들이 잘 아는 분들인데 이분들의 그런 변론 활동이 장외 활동, 장내 활동 포함해가지고 기자들이 효과적이라고 느낍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망설임이 없구만. 그리고 약간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다 재판을 마치고 이제 백불이라고 해서 나와서 끝나고 하잖아, 또. 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좀 뭔가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좀 공격적인 질문이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을 하면 자꾸 어디 기자냐고 소속이 어디냐고 물어봐. 어디 기자죠? 막 하면서 말꼬리 잡지 말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약간 거의 시비를 거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게 왜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도 사실은 공격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그 본인들이 전하고 싶은 게 더 사실은 아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을 뿐더러 그렇지, 이제 네. 크게 의미 부여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더 이제 그걸 그 변론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우리의 주장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아니다. 뭐 우리 이거 말하는 것은 다 부정 선거도 그러니까, 맞고 네. 그래서 이런 얘기만 사실 반복하니까 큰 의미가 당연히 없다 저는 보고 방청객에 오신 분들 궁금하거든요. 이게 어떤 100대1이라면 그렇지. 그래서 약간 평균적으로, 예. 극우도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좀 성향들이 어떠신지 점잖으신지. 예, 다 막상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만 오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다 않고 근데 물론 되게 많기는 해요. 대다수가 많이 이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제가 본 방청객 중에 좀 크게 의미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흥미로웠던 건 초등학생이 왔어요. 초등학생이 왔구나. 예. 진짜요? 네, 왔는데 그 앞에서 이제 어머니가 데려다주고 가라고 잘 가라고 배웅해주고 혼자? 네, 혼자 들어가는 거 같이 데려다주고 어머니는 들어가라고 하고 아이는 방청에서 네.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되게 신선했는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 윤을 이제 지지하는 분이 오셨나 봐요. 제가 이제 그때 5차 변론 때 그 곽종근 네, 사령관 맞습니다. 때 네. 들어갔는데 오전 이제 변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젊은 여성분인데 뒤에서 체포는 부당합니다 이렇게 뭐 외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그 소리 들렸어. 네, 근데 예. 그때 다 나갔거든요. 윤통은 다 나갔는데 뒤에서 이렇게 외쳐가지고 저분은 확실히 이제 윤을 지지하러 왔구나 이 느낌. 다양하게.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들어보면은 그 변론을 시작하기 1시간 전에 피청군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거기 방청석에 정치인들도 오잖아요. 여당 정치인들. 그런 분들 오면은 혹시 뭐 그 피청구인하고 눈인사를 한다거나 뭐 이런 행위들이 좀 있습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거는 없고. 네, 그러면 이제 재판 중간중간 휴정할 때는 어디 가서 쉬는 거예요? 헌재에서 마련된 대기 공간이 있어요. 먹나요? 먹는 먹을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근데 아마 잘 점심은 모르겠습니다. 먹어야 되니까. 아니, 점심은 그런 거 있을 것 먹지만 같은데. 재판다 보면 재판관이 다니는 길이 따로 있고 그 재판장 뒤에 길이 따로 있고 그 재판장 뒤에 보면은 휴게실이 다 있고 네. 이 법정 들어서기 전에 보면 재판관들 휴게실이라고 해가지고 재판관도 뭐 10시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9시 뭐 50분에 거기 다 앉아가지고 본인들끼리도 좀 담소 좀 나누고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 재판관 때 표정이 너무 이제 어이없는 얘기를 했을 때는 표정 관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나요? 좀 거의 찌푸리거나 표정- 아니면 뭐 거의 고개를 표정이 흔들거나. 그런 표정 아예 거의 없고요. 아, 진짜 따로 AI처럼 다 딱 가만히 있구나. 그냥 훈련돼 표정을 있죠. 내심은 맞아요. 어떨지 모르지만 이제 표정으로는 거의 안 드러내지는 하는군요. 않고 예. 아니 뭐 여하간 이제 중간 평가라는 게 여론조사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오늘 이제 어제죠 전국 지표조사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대응에 대해서 긍정 부정 평가를 물었는데 네. 그 국민들의 여론조사 결과는 부정 평가가 59%로
36%를 기록한 부정평가보다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유선희 기자 얘기를 따르면 물론 표본 자체를 전부를 취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기자들은 그 변론 대응이 그렇게 수려하진 않은 것 같다. 요 정도는 생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으로 탄핵 심판에서 출석하는 당사자인데 그것이 과연 독일까 약일까라고 하면은 지금으로서는 거의 독에 가깝지 않을까 아, 독에 생각을 가깝다? 네. 하고 그게 이제 결정으로 나오겠죠. 이게 나와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계속 본인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어제 조태용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공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가 사실 말도 굉장히 어긋나 다르고 버리잖아. 예. 아예 다르고 그리고 그 조서에서는 본인 여기 공간에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말했음에도 네. 불구하고 본인은 미국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뭐 분명히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재판관들이 생각했을 때 저 말의 신빙성을 믿을 수 있을까 하면 저는 좀 그렇지 않다고 보고. 아니 근데 그분이 말을 하면서 되게 장광설이잖아요. 설명할 때 뭐 제가 다 기억이 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를 서사는 어쨌든 꾸며가지고 말하는데 솔직히 그 얘기를 정말로 이제 이분이 법조 경험이 많아가지고 이를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 같긴 한데 그런 말을 많이 할수록 사실은 아까 말한 대로 허점은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허점의 대표적인 사례가 인원 아닙니까 인원. 50초 후에 바로. 근데 저는 인원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솔직히 그 말 처음 들었을 때 아 그래 군대 안 갔다 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곧바로 드러나잖아요. 곧바로. 그러면서 막 또 2탄. 아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병력 보냈다. 셋째. 나 반주 많이 한다. 그 정도. 네. 아니 근데 윤석열 씨는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카메라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고 음. 뻔히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서 그 사람이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되게 능숙하고 이거를 막 밀어붙이면은 그동안은 다 먹혔기 때문에 이렇게 권력이 있으니까요. 예. 진짜 너무 놀랐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다 부분들에 보고 대해서 있는데. 약간 보면은 국민들도 보면서 우리 기자들도 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통령의 말은 지금까지 금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생각과 다른 주장이 나오다 보니까 야 어디까지 속았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듭니다. 예. 오늘 제가 칼럼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게 경향신문 이용욱 문화에디터가 쓴 칼럼하고요. 그다음에 한겨레 최혜정 논설위원 칼럼이었거든요. 근데 최혜정 논설위원 칼럼에 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개소리. 이게 칼럼 제목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일 이렇게 눈에 쏙 들어온 게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랭크퍼드라는 사람이 있대요. 거의 개소리에 대하여라는 게 책 제목이야. 거기에 거짓말과 개소리의 차이를 구분해서 했대요. 네. 근데 거짓말쟁이는 적어도 진실이 뭔지는 알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효과적으로 감추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방어적 성격으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소리쟁이는 자신의 말이 진짜든 가짜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에 맞게 소재를 선택하거나 막 가공을 할 뿐이고요. 사실 여부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말이 아니라 개소리다. 이러면서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윤석열 말은 다 개소리야.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네. 윤석열은 원래 개소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랬나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닌 거야. 말 그대로,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면 생각하면 안 돼. 보쉿. 아니 문제는 네, 개소리. 영어 좀 하는데. 왜냐면 그 책의 원문에 아마 그거 네. 나와 글씨지, 있을 원래. 거예요. 아니 이런 우리가 대선 얘기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헌재의 심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건데 유선희 기자들 보기에는 지금 이제 선고가 언제쯤 될 거라고 대충 이제 관망을 좀 하고 있습니까? 3월 초로 원래 사실은 3월 예상을 초까지도 예,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기일을 더 잡았잖아요. 맞아요. 목요일 날에. 네. 증인신문을 하고 나면 다음에 또 이제 최후 변론의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이제 시기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지 않나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3월 중순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예측을 좀 아니 할 수 있을 그 것 말한 같습니다. 대로 다음 주 목요일에 증인을 다 받아줬어. 예를 들어 한덕수 총리 그렇게 해달래매 그래 불러줄게 했고 네. 그 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 그래 한 번 더 불러줄게 했고 징하다. 조지호 경찰청장 그래 두 쪽 증인이 여기는 불렀는데 어차피 안 나오는데. 아니 갑자기 지금 봤더니 다음 주 목요일에는 불출석하겠다? 네. 이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헌재의 공정성을 흔드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등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중대결심은 뭐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전원단 사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정상적인 변론이 불가능하니까 헌재 심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알량한 생각인 거죠. 헌재법에 네. 보면은 그렇게 또 안 되게 돼 있어. 왜냐하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자기 변론을 네. 할 수 있잖아요. 일반 사인 같은 경우에는 탄핵 심리 절차가 중단이 되도록 돼 있는데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은 중단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윤석열 대형 로펌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검사 그만두고 로펌 갔다가 변호사 하다가 다시 검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아니 그리고 대통령이 사인입니까? 사인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심리가 중단되지 않아. 지금도 변호사 자기 다 본론 그만둔다 자기가 하더라도.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하고 어쨌든 자기 방어를 다 한 거잖아요. 네. 현재 심리 마지막 평이만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것까지 다 한 거야. 그 사이에 뭐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대리인단이. 변호인도 그러니까 와서 괜히 그냥 신문질이나 내고 하는 게 뭐 있나? 막판에 이제 그런 거지. 지지층을 더 결집시키기 위해서 긴장감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면 진짜 못할 거야. 현재 진짜 공정하지 못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각성효과 같은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보니까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네. 3.1절에 지금 보수 극우 단체들이 대결집을 지금 예고해 놓고 있거든요. 전한길 강사도 내 활동 시한은 3월 1일까지다. 이런 식으로 예고하고 있는데 결국은 기일을 거기에 맞춰서 끝장을 내고 싶다. 이런 의사피력이 아닌가 싶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주 목요일도 못 나오겠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헌재 변론 기일이 열려야지 그 주의 토요일의 행사가 본인들 입장에서 에스컬레이트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전한길 네. 씨를 조만간에 감옥에서 만나게 될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정강훈도 가야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정강훈이라는 사람은 워낙 노예하고 이 그동안의 경험이 많잖아요. 깜빵도 갔다 오신 분이라 별도 몇 개 달았지 이미. 그래서 어떻게 선동하는지를 너무 잘하는 사람이야. 꼬리 자르기도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뭐 특임 무슨 전도사? 특임 전도사라고 하나님의 종이고 나 섬기면 너네들 다 책임질 거야 이렇게 했는데 지금 하나도 책임 안 지잖아. 자기 전도사들 가가지고 다 때려부시고 네. 다 하는데도.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광훈은 그렇게 빠져나가지만 전한길 씨는 자기가 대놓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자 우리 부셔버립시다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걸리는 거야. 그렇네. 아 그리고 이제 그 유선희 기자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솔직히 점심 저녁 때 법조인들하고 이렇게 밥 먹는 경우들이 좀 왕왕 있잖아요. 솔직히 그 법조계는 아무래도 성향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번 예를 들면 윤석열 그 피청구인의 행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정말 모두가 일단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라는 데에 이견이 있는 분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네. 다행이네. 탄핵 관련해서도 다 인용을 얘기하지 다른 얘기를 한 분을 전 정말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면 기자들하고 밥 먹으면서 이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데 대체로 이제 공무원 조직 사회가 그런 점도 있고 특히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향적으로 법문을 두고 해석하다 보니까 보수적 분들이 많은데도 근데 네. 게다가 또 사실 아까 그 노상원 수첩도 얘기했고 네. 그 전에도 계속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계속 사법부의 공격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법관들이 그죠? 네, 법관들이 되니까. 어떤 네. 특정의 성향을 공격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법조인 분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사법부에 대한 공격. 그러니까 이걸 뭐 성향 이런 걸 떠나서 다 그리고 그 성향이 어떻게 치우치는 거를 가지고 계속 공격하는 그 프레임 자체도 사실은 판결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보수적인 성향의 부장 판사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로 현직 법관인 판사님들도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소환하랬더니 안 나와. 체포영장 발부하고 갔더니 안 나와. 구속영장 심사받으러 나와가지고 뭐 찔끔 얘기하지만 그 이후의 행위들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구속된 다음에도 조사에 불응해. 이런 피의자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단정일 수가 있지만 뭐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같은 거 또 보석 신청 이런 거 일반인들은 사실 되게 신중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가능성도 문제가 있지만 그 변호사 수임료가 또 나가거든요. 아, 돈이 한 번 더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는 엊그제 마지막 그 변론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자꾸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태도가 정말 불손해요. 그러니까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을 무슨 범죄자 취급하듯이 막 다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보성형 아닙니까 이분이? 보다 못해. 아니 좀 말을 좀 끝까지 들어야지 맥락을 그래 끊고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듯이 하지 말아라. 맞아. 나도 이해가 예. 가더라. 이렇게 발언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김계리 그 변호사 제가 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스타 중에 한 명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불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요 이분들 무슨 그 검사들이 인민재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잘못된 지점이고 이런 것들은 헌법재판관들도 그렇게 느낄 거고 뭐 판사 출신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판사가 한 단계 좀 위에 올라가서 있잖아요. 근데 법대가, 위에 예. 아래에서 내려보잖아요. 다 보인답니다. 이 분위기나 전체적인 표정이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사필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